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의식들 중에 속이게 되는 의식,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의식의 해결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인다는 것이 한계로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거밖에 안 된다가 아니죠.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일 뿐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돕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오히려. 그래서 먼저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지만 나쁜 존재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의식도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건 그냥 한계여서 오히려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의를 가지는 것은 자신에게 좋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왜 당했을까 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라고 자책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 다음에 안 넘어지는 법을 오히려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이는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계로 보고 그 의식을 넘어서게끔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면서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알고 보면 반성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반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보면 반성할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리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데 그것을 뭐 남 탓을 하거나 자신 탓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혹은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발전적 방향으로 보고 모색을 하고 다음에 안 넘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야, 저 사람은 속이는 의식이 있다 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폄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써본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들,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라는 글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줄 아는 시절과 대비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 나에게 깨달음이란 그런 것. 악한 행동이 자신과 결과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행동을 경계하게 된다. 이렇게 써본 것이죠.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진실을 잘 알아서 어떤 것은 경계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식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무시 좀 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 고생을 하게 되겠죠. 왠지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라는 것을 잘 배우면 좋다는 것이죠. 잘 몰라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예, 그런 것도 언젠가는 배우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진짜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런 거는 하면은 고생을 하게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악한 생각이나 마음, 행동 같은 것을 경계를 이제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은 주장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근데 보면 자신들이 잘 몰라서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조용하게 그냥 듣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보면 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도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고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앞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보다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큰 목소리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할 때를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본인이 아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토론 후에 들어보니까 아, 그런 점을 나는 잘 몰랐었는데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와 우리의 인생을 비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제 깨달음과 또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